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물선. 네. 이걸 이제 지휘했던 사람은 이제 유승진이라고 유승진. 전과 10범, 사기죄 전과 10범이고요. 2018년 7월 17일에 1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보물선 돈스코이오를 이제 발견했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리고 거기에 150조 상당의 금괴와 금괴. 금화가 야, 이거 무슨 영화에 나온 얘기잖아요.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가 울릉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배에는 현재 가치로 15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화가 실려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신일그룹이라는 회사가 그걸 찾아냈다, 이제 인양하겠다 이런 걸 발표를 했고요. 이 기사에서 말하는 그 보물선은 돈스코이호라는 188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발틱 함대가 일본과 싸우려고 센트피터스부르크에서 출발해서 희망봉을 둘러서 아프리카 계속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와가지고 대한해협에서 조우를 해서 싸우거든요. 그래서 발틱 함대가 집니다. 대패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울릉도 사람들이 러시아 그 선원들을 좀 맞이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그 주전자에 노스의 주전자에 황금을 가득 담아서 선원들이 주는 걸 받았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기 과정이 됐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도 이걸 인양을 해봐야겠다는 뭐 움직임도 있었고 IMF 때 탐사해서 인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스코이함 인양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내에선 도진실업이 시도했습니다. 1999년에는 동건설이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신일그룹이 발견을 했는데 인양비가 한 1,000억이 든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4조로 했다가 언제는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50조로 했다가 인양을 하면 150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는 투자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150배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살 수 없고 싱가포르에 또 신일그룹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발행하는 전자화폐, 가상화폐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는. 가상화폐는 실제 가치 있는 자산과 연동이 안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진짜 보물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이거는 보통 가상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정말 짧은 시간 내에 500억, 600억 정도 거예요? 그거를. 근데 이제 좀 뭔가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신일그룹은 그 법적으로 6월 1일 날 생겼거든요. 이 코인 판매는 이미 그 몇 달 전부터 이미 코인 팔고 있었고 다단계로 계속 코인을 팔고 있었고요. 소문을 내면서.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상화폐를 다단계 방식으로 팔고 있습니다. 투자자가 구매액과 매출에 따라 직함을 얻고 새로운 사람을 끌어들이면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입니다. 또 의심한 거는 싱가포르 그 신일그룹은 가보니까 그 주소지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만 존재했던 거고요. 싱가포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이 회사는 사무실도 계좌도 없이 전화로 개설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습니다. 아직까지 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그냥 서류만의 회사입니다. 납입 자본금은 1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00원에 불과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국내에서 해외로 돈을 들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전송이 안 되잖아요. 아니 처음부터 싱가포르에서 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갈 수 있는 거죠. 투자금이 법인 계좌가 아닌 국제거래소 대표 유모 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데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신일 골드코인은 제대로 된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 회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지급하는 단순 포인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돈을 팍 끌어 모았잖아요. 그 직후에 이제 보물선 인양을 항만청에 신청했는데 해수부에 거절당했어요. 왜냐면 보증금을 납부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신일그룹의 사업 목적이 그 보물섬 탐사에서
침몰선 탐사로 바뀝니다.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실은 거기에 150조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말을 바꿔버린 바꾸고. 거죠. 예. 이미 사기를 치고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국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발굴 과정을 신일그룹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막 했어요. 막 그 라이트로 탐사 과정을 수십 장의 사진으로 이제 게시해놨거든요. 아, 네? 정말 좀 색조를 다르게 해서 예, 그렇게 했고요. 저희 YTN 취재 결과 신일그룹은 당시 울릉도 해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수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왼쪽이 신일그룹의 홍보 영상, 오른쪽이 지난 2003년 해양과학기술원이 공개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게시한 사업 목적이 인형 뽑기 사업도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죠. 돈스코이호는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예, 수심 3,400m는 사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깊이는 아니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틈을 비집고 여러 가지를 예, 딱 해서 그러니까 피해액이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피해액은 사실 80억대. 80억. 예, 80억대인데 그건 이제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은 그 사람들이 확정된 거고요. 싱가포르에 계좌 이체된 금액은 500억, 600억, 뭐 800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피해자들이 좀 특징적인 거는 피해자라고 손을 안 든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고 싶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는 지금 아직도 처벌받은 적 없어요. 지금 안 받았다고요? 예, 지금 저기 베트남에 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피 상태군요. 도피 상태인 거죠. 인터폴에 아마 수배됐을 거예요. 자, 이게 사기 범죄 많다 보니까 사기 공화국이라고 지칭하는 말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예. 이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 영화 그러면 2003년도에 개봉했던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톰 행크스. Catch me if you can. 예, 캐치 미 이프 캔. 한국 제목으로 치면 나 잡아봐라 이런 약간 그런 제목이겠죠.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는 사람의 실제 얘기를 영화로 한 건데 프랭크가 이제 항공사 조종사로 행세를 하면서 네. 각종 사기를 치고 다니고 결국에는 항공사 위조 수표로 140만 불을 은행에서 인출까지 하는 그런 범죄인데 사실 한국에도 이 한국판 캐치미 이프 유캔이라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도요? 우리나라에도요. 예, 우리 2018년 여름이에요. 여름에 한 남자가 세탁소에 가거든요. 세탁물을 들고 이 세탁소 주인이 미혼의 여성분이었어요. 예. 이것도 조종사 유니폼인 거예요. 예, 조종사 유니폼. 또 세탁소에서 보면 또 이런 쪽 일을 하세요? 저는 뭐 공군사관학교 50기 출신인데 예, 지금 뭐 대형 항공사의 부기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자주 또 세탁물을 맡기고 조금씩 가까워진 거예요. 단골 손님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은 당연히 그동안에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비행기 조종사라는 거 의심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합니다. 이제 남자가 또 얼마 동안 나타나지 않아요. 갔다 와서 이번에 파리 갔다 왔는데 이거 향수야. TV 너무 낡았는데 내가 새로 바꿔줄게. 그런 식으로 막 이러면서 이제 선물로 환심을 사고 계속 연애를 이어나가요. 또 밀당도 막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데이트도 주로 공항 근처에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워낙 바쁘니까 우리 회사 쪽으로 와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이 됐겠죠. 심지어 인천공항 같은 데 들어가서 이 항공사 승무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까지 출입증을 대고 들어가요. 야, 그럼 거의 완벽. 그런 거지. 알고 봤더니 이제 이게 분실한 분실 출입증을 신뢰를 완전히 쌓은 이후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부기장 아니고 기장이 되려면 이게 그냥 실력으로 안 된다. 사내 로비를 해야 되는데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내년에 뭐만 들어오면은 그걸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뭐 이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안 되네. 그러니까 여자분 입장에서는 7천만 원을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만 들으면 아니 돈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잖아. 맥락이 형성돼 있죠. 굉장히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계속 이러고 있었겠죠. 맞아요. 계속. 합격입니다. 물어볼 때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그리고 가끔 나가서 전화 받겠죠. 여보세요? 딱 지금 대본 쓰는데 지금.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이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다. 나 이 회사만큼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남자가 7천만 원을 받고 역시나 바로 잠적을 해버리죠. 연락도 안 돼요. 이때부터는. 이분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그치. 그 동시간에. 그렇죠.
동시간대에 그러니까 같은 세팅을 여러 사람에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예, 예. 그거 활용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자분이 굉장히 믿는 이모부가 계셨나 봐요. 그 이모부한테 이 남자가 똑같은 수법으로 이게 결혼을 하는데 기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돈을 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얘기를 하는데 이모부가 미안한데 저기 재직증명서를 한 통만 떼어와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근데 굉장히 신망이 쌓이면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맞아요. 그렇죠. 그거 어려운 거 아는 거야. 저거 못 믿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얘기를 듣고 가서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 왜냐면 이제 꼬리가 길면 밟히니까. 예. 바로 잠적을 하는데 사실은 벌써 이 남자는 이 여성한테 6천만 원을 뜯은 다음이에요. 또 추가로 하려고 이 했었구나. 사건을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2년 동안 추적을 해요. 근데 이 남자가 2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변장술에 굉장히 능했다고 돼 있거든요. 항공사 승무원 그리고 UDT 직업은 여러 가지. 직업은 주로 여러 가지. 제복을 이용하네요. 그렇죠. 그게 신뢰감을 주니까. 예. 총 몇 명이 얼마를 사기 행각을 벌인 건가요? 8명의 4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돈이었고 소중한 돈이었을 거예요. 혼인까지 생각했으면 믿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이 돈을 해준 거 그러니까요. 되거든요.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부산에서 검거가 돼요. 작년에.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11년도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김씨 부부라는 분이 있는데 남편은 고위 경찰 간부, 그 아내는 이제 부동산 사업가, 학원 강사로 일하던 A 씨라는 분을 만나요. 서로 이분들 참 좋은 분이다. 이분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 두 김씨 부부한테는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소개시켜줘요. 아들은 의사. 그래서 소개를 시켜줘서 이제 또 교제를 시작하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이제 약속하는 단계가 와요. 결혼을 약속하게 되니까 이제 양가 부모가 만나잖아요. 부모가 만나는데 이때부터 김씨 부모가 줄기차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기 시작.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결혼이 거의 깨질 때까지 가버려요. 그런데 이제 여자분이 집을 나온 거죠. 결혼식을 올립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요. 무려 7년 동안. 7년? 예. 7년 동안 이 김씨 일가족한테 뜯긴 돈이 13억. 알고 봤더니 이 시아버지 경찰 고위 간부가 아니고 전직 경찰이긴 했는데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그냥 무직이었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의사가 아니고 조직폭력배 단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셋이 완전히 속인 거죠. 부자 관계, 부녀자 관계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타겟으로 설정을 한 거죠. 가족 사기단이네요. 예, 그렇죠. 학대가 엄청나게 심했나 봐요. 학대와 갈취가. 이 여자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탈출을 한 거예요. 이제 친정집에 이제 갔죠. 그런데 이 친정 식구들이 너 그 사기꾼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니? 사기꾼 아니라고 그 사람들.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요, 김씨가는? 시어머니는 항상 이제 시댁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세뇌를 시킨 거죠. 세뇌를 시키고 그리고 아들은 내가 사실은 원래 고아였는데 양부모님 밑에서 만나서 해서 외로웠는데 너 만나서 너무 다행이다. 내 인생 구원받은 것 같다. 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감화시켰구나. 그렇죠. 어떤 약간의 그 스톡홀름 신드롬에 빠진 게 아니었을까. 이 여성분이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일가족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5명이었대요. 또? 네, 5명. 총 5명. 이 2017년 7월까지 총 19억 9,7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사기를 쳐요. 결국에는 이 어머니 김 씨는 징역 14년. 그리고 아들하고 이 아버지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뭐 2년, 3년 뭐 이렇게 받을 거라고 했는데 중형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형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맥락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맥락을 함정으로 만드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가장 긴밀하고 깊숙한 인간관계인 그 가족 관계라는 걸 그 엄청 그만큼 깊겠죠. 죄질이 너무 기간이 또 7년인데다가 조직적이고 이게 사실 혼인빈자 사기라는 죄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혼인빈자 간음이 있었죠. 2009년까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기죄로 일반 사기야. 분류가 된다. 그러니까 혼인빈자 간음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건 아닌 거죠. 가해자가. 근데 사기죄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가 됩니다. 그 양형 때문에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액이 한
1,000만 원 좀 남짓한데도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 변호사 실종 사건이라고요. 작년 7월 34살의 변호사 이모 씨가 퇴근길에서 실종됐습니다. 실종돼서 지금까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법률상 처가 있습니다. 근데 혼인 신고는 한 해 전에 미리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 최 씨한테 물어보니까 최 씨는 자기는 전혀 연락 받은 적 없고 그날 만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실종되기 한 보름 전에, 한 달도 안 됐어요.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남편이 되고 수익자는 그 처인 최 씨가 한 15억 상당, 꽤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은 좀 특이한 게 그냥 보통은 사망하면 받는 건데 이거는 실종해서 2년 동안 밝혀지지 않으면 받는 그런 특약까지 있다. 그런 보험에 가입된 거죠. 이 변호사의 행방을 찾아 나선 경찰은 약혼 여인 최모 씨의 행적이 석연치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이 씨가 실종되기 석 달 전부터 다른 남성과 동거 중이었습니다. 이 씨가 실종된 직후엔 이 씨의 신용카드로 800여만 원어치의 쇼핑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특이한 팩스를 하나 받았다면서 갑자기 경찰에 갖다 내요. 근데 수사기관에 보니까 이게 그 글자들을 남편 수첩에서 한 글자씩 떼가지고 필체를 만든 남편 필체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살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변호사의 실종에 분명히 관여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살인죄로는 기소를 못하죠. 왜냐하면 살인죄로 기소하려면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야 되는데 근데 사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기죄로 기소를 합니다. 검찰이. 한 1,000여만 원 되는 거거든요. 사기 액수는? 사기죄 그 법정형이라는 건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징역 10년을 선고한 거죠. 이거는 남편 실종에 분명히 관련돼 있다. 2심에서는 2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형사범죄는 굉장히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사기죄가 본범이지만 사실은 이 사람의 실종에 대한 그 책임이라는 게 훨씬 더 무겁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실종에 대해서 무슨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처벌하는 게 정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1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2심 판결이 맞는 것 같으세요? 기소 자체가 사기죄이기 때문에 분명 뭔가 심증은 가지만 심증만으로 10년을 그렇죠. 추가 증거가 더 나와야지 그 죄에 대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지금 상황에서는 분하지만 그죠. 분하지만 법이라는 게 명확한 기준을 넘어가도 안 되겠더라고요.